13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풀이를 하기 전에 개념을 잠깐 설명해 보고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fx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있잖아요. 이 fx라는 표현은 함수에도 쓰이지만 이런 어떤 식의 이름을 붙일 때도 f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이 식의 이름을 fx라고 가정을 해주면 위에 있는 검은 식으로 표현된 방정식은 fx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함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2차 방식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편한 생각의 어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주어진 1번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1번 방정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x-1, x-2는 0이 되어서 그 근이 x는 1 그리고 또는 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x는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2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좌변을 fx를 이용해서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개수들은 1, 마이너스 3, 2로 지금 fx의 개수인 1과 마이너스 3과 2랑 같습니다. 다만 x에 들어가 있던 게 여기가 x-2니까 x-2만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될까요? f의 x-2. 왜냐하면 fx가 이렇게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x-2를 넣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f의 x-2라고 좌변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요 2번 지금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의 x-2는 0. 물론 fx가 이렇게 가정되다는 가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f의 예를 들어 x 플러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면요. 이 방정식은 어떤 식이었을까요? fx가 이렇게 가정되어 있었다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였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5 플러스 2는 0꼴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진행을 해서요. 이번 방정식을 풀 공통부분 하겠죠. x-2를 t라고 하면 그 치와 t의 3t 플러스 0입니다. 풀어야 할까요? 풀지 않겠습니다. 왜 풀지 않냐 하면 위에서 풀었죠.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이 문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재빠르게 t는 1, t는 2야 써놓고 원래 x에 대한 방정식을 편하게 풀려고 치환했던 거기 때문에 t를 치환했던 x-2로만 바꾸어 주어서 다시 한번 각각의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요. 여기서 진짜의 3이 나오고요. 여기서 진짜의 4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은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껴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고요. 두 근이 x는 1,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서 x는 1,
두근이 x는 2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의 x-2는 0의 두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똑같은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똑같은 근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x-2를 t라고 치환하면 이 방정식은 ft는 0이 될 텐데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근은 똑같이 t는 1 또는 t가 2가 나올 것이고요. 그 원래 상태인 근을 찾기 위해서 t 대신에 x-2는 2, x-2는 2로 가주면 다시 한번 x는 3, x는 4라고 하는 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근이 나왔죠.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편하게 될 겁니다. 주어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요. 2차 방정식의 fx는 0의 두근의 합이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근을 문제 풀이를 위해서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의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겠지요. 자, 이 부분이 식이니까 공통 부분을 만들었을 테니까 t라고 치환을 해주면요. 그 식은 ft는 0인데 이 식이랑 같으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t는 알파, t는 베타라고 쓸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근을 찾기 위해서 t를 이걸로 바꿔주면 3x 플러스 1은 알파, 3x 플러스 1은 베타가 되고 각각 x를 구해주면 3x는 알파 마이너스 1,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x는 베타 마이너스 1, x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두근을 더해보면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통분되어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할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상수항 마이너스 1끼리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시작에서 두근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해주면 3분의 3 빼기 2가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13번에서 두근의 합은 3분의 1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